될 것 같고. 네, 녹화가 잘 되기를. 지난번에는 수업에 녹화한 게 한 번 잘 안 된 적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멀티플 리그레션인데 심플 리그레션의 어떤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 이제 심플 리그레션을 잘 알면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 후반부가 조금 어렵죠. 지금 한 렉처 20 그 전후 해가지고 거기부터 약간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네, 여러 번 비디오도 보시고 좀 하면서 익히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바라는 거는 저희가 이 프로그램과 이런 통계 지금 배운 거를 실습할 수 있는 실습 수업을 제가 좀 개설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돼서 그러면 거기서 좀 더 이 배운 것들, 후반부에 배운 것들은 실제로 해봐야지 더 알기가 쉬운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그 수업에서 다시 좀 익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멀티팩터 아노바에 대해서 배웠었고, 뭐 여러 가지 수식들 배운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잘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지난번에 우리 심플 리그레션에서 퍼센트 바디 팻을 예측하는 모델에 대해서 웨이스트 사이즈로 예측하는 모델을 어떻게 빌드하고 이것을 어떻게 인퍼런스를 하는지, 그 모델이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 모델의 그 각각의 지점 요 x에 대해서 그 uncertainty를 어떻게 표시할지, 뭐 이런 슬롭에 대한 인퍼런스, 그 다음에 y 햇에 대한 인퍼런스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오늘은 이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웨이스트 사이즈만 아니라 하이트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쵸? 가슴둘레뿐만 아니라 이 하이트도 작은데 가슴둘레가 크고 이러면 이제 더 바디팻이 있을 확률이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이트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럼 이것도 같이 넣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넣어서 돌린 이제 결과예요. 통계 패키지를 돌린 결과고, 보면은 웨이스트는 파저티브한 관계가 있고 하이트는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다 p-밸류도 낮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건지가 이제 오늘 수업의 내용입니다. 요 표를 어떻게 해석할지. 결국 이 하이트를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이퀘이션이 리바이스가 된 거죠. 지금은 원래는 이랬는데, 그죠? 웨이스트가 1인치 증가할 때마다 1.7%가 증가하는 그런 거였다면, 지금 하이트가 다시 더해짐으로써 하이트도 아마 인치겠죠? 인치가 0.6 증가할수록 이제 바디팻은 1 증가할수록 바디팻은 0.6% 감소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고요. 웨이스트도 그대로 있고, 리지듀얼이 조금 리지듀얼은 똑같아. 햇 바디팻의 이스티메이티드 바디팻만 바뀐다는 거 빼고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티메이티드 바디팻이 하이트를 더해서 이스티메이트 되고, 그거를 원래 실제 밸류에서 빼주면 그게 리지듀얼이 되고요. 그래서 프로시저와 캘큘레이션은 이제 심플 리그레션과 다 같은데,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보면 여기 퍼센트 바디팻과 하이트의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별 관계가 없어 보이죠? 그죠? 네. 이 둘만 보면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 일부, 그러니까 그 웨이스트 사이즈가 36에서 38인치만 가지고 한번 보겠다 해보면, 보시면은 이 웨이스트 사이즈를 고정을 시켜놓고 보면 네거티브한 관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이 바디팻과 그 하이트의 관계는 웨이스트 사이즈의 컨디셔널, 그러니까 웨이스트 사이즈에 디펜딩 온 한다는 거죠. 컨디셔널 온 한 거죠. 그래서 이 웨이스트 사이즈에 따라서 이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웨이스트 사이즈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이 둘의 관계를 논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게 멀티플 리그레션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파셜 리그레션 플롯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뭐냐면
이 y-axis가 조금 전에는 y-axis가 그냥 percent body fat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body fat, percent body fat인데 residual이죠. 이 residual이 뭐냐면 waist size의 효과를 없앤 거예요. waist size가 다 동일하다고 해보자. 그렇게 하고서 이 관계를 보면 네거티브한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의미가 어떻게 되냐? 아까 보여줬던 이런 수식이 여기 요 수식에서 결국에 하이트와 퍼센트 바디 팻의 관계를 볼 때 이 웨이스트라는 거를 빼고 나서 요거의 효과를 여기서 뺀 이후에 리지듀얼 바디 팻과 하이트가 관계가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은 결국에 리지듀얼 y와 각각의 x와의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그냥 로 데이터를 보면 퍼센트 바디 팻과 하이트, 즉 y와 하나의 x 간의 관계는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x를 고려할 때 다른 x가 여기서는 웨이스트 사이즈였는데 다른 웨이스트 사이즈를 고려할 때만 이 관계가 드러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멀티플 리그레션이 굉장히 강력한 거고요. 왜냐면 관계가 있을 것 같은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이 x와 y와의 관계를 두 개만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변수를, 다른 베리어블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 둘 간의 관계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잘 모르던 관계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partial regression 플롯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body fat residual against highest residual을 이제 그린 거고요. 요 height residual은 뭐냐면 이 highest waist size의 효과를 height에서 또 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height residual과 body fat residual은 둘 다 지금 waist size에 대한 효과는 둘 다 regress out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를 다 빼고 본 거고요. 이거는 이제 assumption과 condition은 똑같고요. 제가 또 반복을 할게요. 그래서 멀티플 리그레션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인퍼런스가 있는데 한 가지는 모델 레벨의 인퍼런스가 있고요. 그 다른 한 가지는 베리어블 레벨의 인퍼런스가 있습니다. 모델 레벨은 이 모델이 잘하냐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그 R-스퀘어라는 그 메저 혹은 이제 F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베리어블 레벨은 각각의 베리어블이 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는 웨이스트 사이즈와 하이트가 어떤 게 중요하냐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모델 레벨 인퍼런스부터 보면 모델 레벨 인퍼런스는 베이타 1, 베이타 2, 베이타 3 다 이게 0인 게 널 하이퍼테시스가 되고요. 이 아노바랑 비슷하게 이 리그레션으로 설명하는 그 베리언스 썸 오브 스퀘어와 레지듀얼 이제 모델이 설명하지 못하는 마지막 리지듀얼을 디그리 프리덤으로 나눠서 이 민 스퀘어 에러를 가지고 이 위에 게 민 스퀘어 에러 모델에 대한 거고요. 밑에 게 리지듀얼인데 이 두 개의 결국 민 스퀘어 리그레션과 민 스퀘어 에러 위에 게 이제 민 스퀘어 모델이 되는 거죠. 모델로 설명한 그 썸 오브 스퀘어 베리언스와 밑에 거는 모델이 설명하지 못한 남아있는 베리언스를 이제 비교를 해서 그게 F 레이쇼가 되고요. 이 굉장히 아노바랑 비슷해요. 이 위에 거는 모델이 설명하는 거, 아노바의 경우에는 그룹이었죠. 그룹이 모델이었으니까. 그래서 모델이 설명하는 그 베리언스의 양, 그거를 이 에러, 설명하지 못하는 베리언스의 양으로 나눠주면 F가 되는데 F를 가지고 이제 F 테스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널 하이퍼테시스는 F가 1인 거, 둘이 똑같은 거. 결국 모델이 설명하는 거나 설명하지 못하는 게 비슷하면 이제 이 모델은 설명을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질문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리그레션 모델이 얼마나 많은 베리언스를 설명하냐. 이 썸 오브 스퀘어가 결국에 베리언스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전체 베리언스에서 이 모델이 얼마나 설명하냐. 그 질문이 되고요. 대신에 이 디그리 프리덤이 이제 를 이용해서 이제 바이어스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unbiased estimate을 베리언스에 대한 unbiased estimate을 가지고 F 테스트를 한다. 결국 아노바와 그 로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F 테스트는 이 R 스퀘어에 대한 significance testing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R 스퀘어가 결국에 요 sum of square 이 전체 분의 이 모델이 설명하는 양이 R 스퀘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significance testing이라고 보면 되고요.
예, 여기 나와 있네요. R스퀘어는 결국에 sum of square total 전체 요 12216.6 더하기 4912 요 두 개를 더한 거 분의 이 모델이 설명하는 베리언스를 딱 보면 이게 이제 R스퀘어거든요. explained variance죠. R스퀘어가 그때 우리 예전에 이거 다 설명했었죠. 1 마이너스 sum of square total 분의 sum of square residual.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이게 sum of square regression이고 여기 sum of square error예요. adjusted R-square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변수 파라미터의 수가 예를 들어서 모델이 굉장히 많으면 모델의 베리어블이 굉장히 많으면 x 베리어블을 막 1000개, 2000개를 넣으면 그게 무조건 설명을 잘 하거든요. 하나나 두 개일 때보다. 그러니까 그 베리어블의 수가 x의 그 수가 변수의 수가 적을 때보다 많을 때 당연히 그 모델은 더 많은 걸 설명하게 됐어요. 왜냐면 당연히 뭐 많은 걸 가지고 설명하면 더 잘하겠죠. 그거를 보정해 주기 위해서 adjusted R-square라는 게 있는데 결국에 그 의미는 이 degree of freedom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파라미터의 개수만큼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거를 나눠주면 mean square error가 되고 그거에 이 SS sum of square를 mean squared error로 바꿔준 게 바로 adjusted R-square가 되고 우리가 실제로 F-테스트를 하는 건 이 mean square error의 그 mean square regression과 mean square error의 그 레이쇼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질문 있어요? 혹시? 네. 그렇게 이제 모델 레벨의 인퍼런스는 이렇게 되고요. 이 아노바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보고 이 리그레션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두 개를 잘 매치를 시켜보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거예요. 자, 이번에는 베리어블 레벨 인퍼런스인데 그 베리어블 레벨의 인퍼런스는 각각의 베이타, 그러니까 베이타 j, 예를 들어서 웨이스트나 하이트 각각이 0이다가 이제 널 하이퍼테시스가 되고요. 이거는 심플 리그레션과 거의 뭐 유사해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베타 1 실제 베이타 값 observed 베이타를 그 스탠다드 에러로 나눠주면 되고요. 이 스탠다드 에러 BJ의 계산이 조금 다른데 이전과 조금 다른데 이전에도 약간 수식이 복잡했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거에 대해서 깊이 다루진 않을 거고요. 이거는 다 패키지를 돌리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만 아시면 돼요. 이거는 뭐죠? 그 슬롭에 대한 uncertainty죠. 이거를 여러 번 샘플을 했을 때 얼마나 변하느냐에 대한 추정치고 이 실제 이 코에피션트에서 이 스탠다드 에러를 나눠주면 T 레이쇼가 되고 그거를 DF로 하는데 DF가 여기서 n-k-1이 되는데 k가 파라미터 수가 되고요. 전체 옵저베이션에서 파라미터 수를 빼서 그 다음에 그거를 이 원을 또 빼주는 거는 인터셉트가 있기 때문에 n-k-1 원래는 n-1이었는데 n-2였는데 n-k-1로 이제 요 k가 심플에서는 1이었다면 지금은 여러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n-k-1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DF를 가지고 이제 T 값을 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인터벌도 구할 수 있겠죠. 그 DF에 대한 95% 컨피던스 그 크리티컬 밸류를 가지고 스탠다드 에러를 곱해주면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질문 있어요? 혹시? 저 에어컨 좀 틀어줄래요? 고마워요. 에어컨 트는 걸 항상 잊어버려서. 자, 그러면 이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해석하냐? 아까 얘기를 한 건데 다시 한번 리이터레이트를 할게요. 이 y 이런 수식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 아까는 두 개, 웨이스트 사이즈와 하이트 두 개만 가지고 생각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겠죠. 실제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그 인터넷에서 뭐 하여튼 많이 사용되는 그 기계학습, 머신러닝이 다 기본적으로 요런 식을 가지고 다 사용을 해요. 거의 다 멀티플 리그레션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뭐 몇 가지 더 이런 리니어한 걸 넌리니어한 거를 리니어하게 만들어주는 트릭들을 사용하면 이제 더 이제 어드밴스드 뭐 머신러닝 기법이 되고 이러는 건데 결국에 머신러닝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에 딱 접속을 했는데 아니면 아마존에 접속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이 오잖아요. 넷플릭스를 들어갔다. 내가 좋아하는 recommendation for you 하고 나타나죠.
네,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그런 게 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봤던 비디오들을 가지고 어떤 피처를 뽑아서 여러 개의 피처를 가지고 y 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좋아할 것은 y와 비슷한 것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에 다 비슷한 식인데 많은 거를 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예측을 잘하려면 아까 말했듯이 많은 변수를 넣게 되거든요.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인 것보다는 많은 거를 사용하게 돼요. 보통 현대 사회에서는. 근데 그 기본적인 이 y는 베타 x 여러 개의 베타가 있고 여러 개의 x가 있을 때 이 식을 설명할 때 이해할 때 단순히 x1과 y1의 관계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안 되고요. 결국에 이 residual y와 residual xj와의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게 기억을 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그 waist 사이즈와 height와 percent body fat이 관계가 low 상태로 보면 없었지만 그 x 그러니까 waist 사이즈의 효과를 없애고 나서는 네거티브한 릴레이션십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생겨요. 실제로 보면은 apparent한 릴레이션십이 없는데 raw 데이터에서는 없는데 significant한 그런 베타 j가 생길 수도 있고요. 둘이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non-significant 해질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경우는 이 베이타 j가 아니라 베이타 i의 다른 베이타의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으면은 이건 없어지겠죠. 하나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더 잘 설명하는 베리어블이 있으면 이 베리어블에 대한 거는 원래는 있는 것 같아도 없어질 수가 있는 거죠. 이 멀티플 리그레션은 에서는. 그 다음에 리그레션을 하기 전과 후에 이 사인이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전에는 리그레션 하기 전에는 파저티브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하이트와 그 바디 팻이 파저티브였던 것 같은데 아까는 no relationship이었지만 after regression을 하니까 네거티브로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fuel efficiency를 예측을 하는데 차의 그 무게와 가격을 이제 베리어블로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fuel efficiency는 내려가요. 그쵸? 실제로 여러분 큰 차를 몰면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차가 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SUV 뭐 올라가면 하여튼 외제차는 생각하지 말고요. 국내 차를 생각할 때 이 무게가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에 무게가 올라가면 이 fuel efficiency는 떨어지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price up 하면 이 fuel efficiency는 다운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car weight을 통제를 해서 고려한 상태에서 관계를 보면 파저티브가 당연히 있겠죠. 프라이스가 당연히 높아지면 fuel efficiency가 올라가는 게 더 비싸겠죠. 더 높은 좋은 기술이 적용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우를 보면 네거티브였다가 리그레션을 하고 난 뒤에는 다른 요인 이런 car weight을 고려한 상태에서 관계를 보면 파저티브로 변하는 그런 변수들이 이제 멀티플 리그레션을 하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 리그레션이 매직이에요, 매직.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을 거예요, 나중에. 저희 연구실에서는 멀티플 리그레션을 엄청 많이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 다 멀티플 리그레션이에요. 자, 그래서 이 멀티플 리그레션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 리프레젠테이션이 데이터를 볼 때 이 표를 보면 되는데 스케일러 플랫 매트릭스인데 이런 거를 그리는 거는 대부분의 그 프로그램에 다 임플리멘트가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오프 다이아고널 이게 다이아고널이고 요 끝에 있는 요것들이 다 다이아고널이고 요게 오프 다이아고널인데 이 오프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는 스케일러 플랫이에요. 예를 들어서 x와 이 x1과 x2의 관계를 보여주죠. 여기서는 뭐 infant mortality와 child death 그 다음에 쭉쭉 뭐 하여튼 다른 제가 이 어떤 변수인지는 제가 설명을 안 하겠고요. 여러 가지 변수를 가지고 뭔가를 설명할 때 그 x들 간의 관계를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에는 normal probability 플롯을 봐서 서로 이게 이 변수가 normal distribution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변수가 normal distribution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 스케일러 플랫 매트릭스를 그려보면 이 전체의 그 데이터의 어떤 형태를 잘 알 수가 있죠. 관계를. 그 다음에 요 다이아고널을 뭐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스케일러 플랫 매트릭스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 강의는 이제 25번째 강의는 요게 다고요. 여기 혹시 질문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얘기는
멀티플 리그레션에서는 x와 y와의 관계를 볼 때 하나의 변수 xj와 y와의 관계를 볼 때 리지듀얼 간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xi의 효과는 빼고 컨시더 하고 그게 좀 더 통계적인 용어로는 컨트롤링 for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리그레스 아웃을 시킨다는 말도 하고요. 그래서 리그레싱 아웃, 컨트롤링 for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를 컨트롤링 한 상태에서 관계를 보는 게 바로 멀티플 리그레션이다. 네,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인생에 도움이 될 거예요.